지금 이게 온라인 같이 진행 중인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자장님께서 고병원 자장님께서 좀 뭐 사고가 나셔가지고 세션 기술평가 및 활용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중에 마지막 발표자는 오지 않으셨고요. 제가 발표자만 확인을 하고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훈 발표자님, 네. 강웬 이분이 지금 토론이셔서 마지막으로 바꿔달라고. 알겠습니다. 김태균 손원석 이 논문을 누가 발표? 손원석 발표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임정훈 발표자님 하시고 손원석 발표자님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지금 현재 발표를 세 분만 하시면 되긴 하시는데 15분 최대 15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발표하시고 5분 질의응답 하시거나 아니면 최대 15분까지 발표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임정훈 변호사님 나와서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온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정훈입니다. 저희 원래 최초의 연구 제목하고 약간 좀 수정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제목은 방금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관한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했었었는데 어떤 그 데이터의 한계가 좀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늘 PT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모두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언택트 시대라고 할 만큼 온라인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이 삶의 질에 혹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갖다가 높이고 혹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진행하던 이 격차 해소 정책이 2009년도에 이제 그 단일 법률에서 근거법이 통합되면서 사실 약간의 이제 동력이 좀 떨어진 그런 비판도 사실 존재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정보의 어떤 그 역량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인 대비했을 때 특히나 역량 수준이나 활용 수준, 일단 구체적인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60%대에 머물고 있는 약간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소위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단순한 기술 중심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벗어나서 국민들이 또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또 모든 네트워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포용의 기반을 마련해서 정보 격차도 해소하고 어떤 사회적 후생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인데, 그런 관점에서 포용적 디지털 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연구 목적 및 범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은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격차라는 이슈와 또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슈를 이제 별개로 놓고 각각의 영향 요인들을 봤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개인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수준 내지는 사회적 자본을 높인다는 뚜렷한 정책 목표가 선정이 된다면 보다 어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그 정책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시작이 된 거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또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또 법제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로는 이 연구는 2018년도에 사실 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그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중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응답 데이터들 6,900명 중에서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약간 뭐
제거하고 그래서 약간 6,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마 프로스팅에 나온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 내용이 제가 요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리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 정의에서 구성 요소가 통상 이제 참여, 그 다음에 규범, 신뢰,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의 자본 중에 구성 요소에서의 네트워크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유형을 결속형 자본하고 가교형 자본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측정치를 가지고서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회귀 분석 통해서 어떻게 미치는지 그걸 좀 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그 조작적 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유형이랑 비슷하게 겹치고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보 격차라는 것도 결국엔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어떤 초기에 이제 정보 격차, 그러니까 초기에 디지털 디바이드는 접근과 관련된 것, 최근에 이제 역량과 활용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이제 서드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온라인상의 관계 맺고 거기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주고받는 피드백들이 결국은 네트워크의 이제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라인 디지털 역량이 실제로 개인들의 네트워크에,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이제 취지로 이걸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론적 배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는 뭐 사실 이미 약간은 좀 오래된 이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 그 후반부터 지금 거의 20년 동안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 이슈긴 한데, 다만 초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접근 격차를 넘어서는 사용 격차나 혹은 사용의 질적, 활용 격차를 얘기하지만 현재의 정보 격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측 그 박스에도 보시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격차의 문제라기보다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어떤 구조적인 위험의 문제, 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통합과 배제의 어떤 원인이 되는 문제, 이런 이제 담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행되는 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은 보급이나 이런 접근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역량이나 활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1차원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서 약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디지털 포용이라는 그 포용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좀 관점을 프레임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아까 사실은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뭐 거의 한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의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이긴 한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적 자본이 실체가 있고 어떤 정책 목표로서의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자본이다. 소위 말하는 기존의 어떤 그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보고 있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 저희가 많이 이제 원용하고 있는 학자들 이제 퍼트남이 가장 이분은 원래 사실은 정치학자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이런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자본을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나 정치학 쪽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후생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퍼트남의 그 기본적인 그 정의를 따라가고요. 그래서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어떤 도구와 훈련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나 규범 또는 사회적 신뢰로 구성된다. 이 기본적인 테마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사회적 자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온라인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커스를 두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온라인 상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관계들, 네트워크 예를 들면 뭐 SNS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뭐
팬클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 형태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디지털 사회가 계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굳이 왜 네트워크를 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인데, 선행 연구들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인 그 속성 자체가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회적 자본을 갖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퍼트남은 어떤 신뢰나 호혜성 같은 그런 결과물보다도 이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념이 더욱 명확하고 또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앞서 얘기한 뭐 신뢰 이런 것들도 물론 측정이 되지만 네트워크 수준이라는 걸 측정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형화된 그 척도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 연구 방법론의 어떤 필요에서도 네트워크를 좀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결속형 네트워크와 가계형 네트워크,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유형으로 구분이 많이 됩니다만, 통상 결속형 네트워크라는 것은 가족, 또 지연, 혈연, 서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단결성이 강조되는, 그리고 가계형은 외부적인 연결이 강조되는. 그래서 통상 이제 결속형은 접착제와 같다, 가계형은 윤활유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보면서 그 맨 아래쪽에 나온 것은 사실은 초기에는 이것이 강한 그러니까 결속형 네트워크는 오히려 배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배타성이나 확장성이라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양립 불가가 아니라 그때그때 작동하는 국면마다 달리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면 두 종류의 그 자본을 둘 다 같이 보고 연대를 해야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격차 사회적 자본을 왜 모델로 보느냐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건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 보시면 중간 박스에 디지털 캐피탈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캐피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둥근 원, 타원에 있는 세 가지 요소. 거기 보면 이제 액세스가 있죠. 접근 요소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이것이 결국 이제 활용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을 연구하신 이 라그네다 이분은 이제 ICT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분은 봤지만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를 볼 때 그 부분까지는 이제 개념 요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역량과 접근, 활용 이 세 가지 차원이 캐피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논문은 어디에 저널 어디에 아 이거요? 요 분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조 라그네다라는 분이 저 베버리안 관점의 그 뭐 디바이드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책도 쓰시고 저도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예, 서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갖다 쓰시면서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보여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요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네, 지금 제 그 연구 지금 모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걸 종속 변수로 두고 여기 어떤 이제 우리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특히 소득과 연령, 장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제가 관심이 있는 정보격차의 세 가지 차원이 네트워크 유형인 결속형 자본과 가계형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이제 모델 2로 해서 이건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디지털 정보격차 세 가지 차원은 접근, 역량, 활용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그 정보화 진흥원에서 측정하는 그 척도의 기본적인 그 개념 정의를 따른 거고요.
여기 네트워크 유형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원래 사회적 자본은 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정보화진흥원에서 쓴 이 척도는 윌리엄스라는 분이 2006년에 그 개발한 그 인터넷 사회적 자본 척도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연대 송인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척도 타당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내에서도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연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이 원래는 총 20문항인데 여기서는 20문항은 그대로 쓰긴 하는데 리커트 점수 척도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뭐 조사에 편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대로 그 척도의 정의를 따라서 결속형 가교형 자본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연구 결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 특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단 고령층이 좀 많고요. 그리고 학력도 좀 적고요. 소득도 좀 낮고요. 장애는 이제 그 데이터 한계상 이제 더미로 유무만 가지고 봤는데 의외로 이제 장애는 크게 나중에 보시면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이 IT 친화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접근성도 높고 활용 능력도 높으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연구 결과가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기술 통계 분석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는데 뭐 정의분포 따르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조사된 특성에 따라서 평균을 갖다 좀 봤는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더 코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약간 이제 뒤에 보시면 여성이 조금씩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다 지금 유의미하게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접근 수준 또 역량 수준 또 활용 수준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여기서 활용 수준에서 이제 유의미한 그 변화가 없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특성과 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평균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거는 뭐 사전 그 모형 분석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나왔었고요. 여기 상관관계 좀 보시면 그 방향 이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학력, 그다음에 장애, 접근, 역량 이 이제 관련해서 이건 응답자의 최종 학력입니다. 예. 이제 이거를 학력을 6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간화해서 한 거라 그리고 요게 이제 먼저 디지털 접근 수준의 조사 대상자 측정이 미치는 영향이 이제 모형 1에 대한 회계 분석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성별은 뭐 그 여성이 좀 낮다는 아까 말씀드린 코딩이 그렇게 돼서 그리고 연령은 이제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장애는 유의미하지 않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도 오히려 약간은 좀 수준이. 근데 이제 함의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은 낮아요. 근데 일반인 대비. 그래서 이제 정책의 어떤 그 대상으로서 배제될 정도는 아닌데 이 연구 결과에서 약간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장애는 그 정보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일단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역량 수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연령, 학력, 소득. 저희가 항상 이게 정보격차 얘기를 할 때 이 학력하고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행 연구를 따라가는 거죠. 디지털 활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가 메인이 이제 제가 정보격차가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세 가지 그 접근 역량 활용이 자본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제 돌려봤더니 접근은 미치지 않는 걸로 일단 나왔어요. 근데 역량이나 활용은 미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위계적 회계 분석에 이쪽 영향 미치는 절대값을 놓고 봐도 베타값에 지금 활용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정책의 어떤 그 개선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계량적으로 본 연구는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표본수가 너무 작다던가 뭐 이런 한계들도 있고 또 그 차원이 좀 다른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역량과 활용이 실제로 사회적 자본의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형 자본과 결속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 연령. 이건 이제 결국은 고령층 문제라든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시사하는 점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포용적 디지털 정책에 어찌 보면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계형 자본도. 지금 보시면 그 맨 아래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이아몬드부터 보시면 어쨌든 디지털 정보 격차의 지금 연령이 그러니까 고연령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령층의 그 좀 더 이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소득 부분도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이게 설명력이 굉장히 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변수가 투입이 된 오형은 일단 적합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방법론은 이걸 말고 그 뭐지 다른 이제 좀 뭐 범주형 리그레션을 돌린다든가 토비까지도 이제 지금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변수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모형 자체 한계인지 그 부분은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건 이 세 가지 변수를 투입했을 때 이제 설명력이 어쨌든 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이게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과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는 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포용적 디지털 정책의 한 어떤 그 실증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는 그런 기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도 지금 그 정보화 기본법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 조문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내용 자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접근에 기초한 그런 형태의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그런 조문을 좀 개정하는 어떤 그 트리거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디지털 포용법을 만들 때 조금 또 근거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진행형인 거라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말씀드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딱 어떻게 사회적 자본에 있는 데이터를 어느 연구실에서 하시는 거세요? 저희 원래 제가 석사는 사회복지를 해서요. 이제 연대 연구실은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그런저런 그 사회적 배제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많으셔서 데이터를 보다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2차 데이터라서 예,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찾다가 정부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한 첫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했으니까 이제 3년 되면 이제 시계열도 한 번은 좀 해보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이 혹시 없으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예. 감사합니다. 네.